자, 안녕하십니까. 성심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또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었냐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는 연습을 했었죠. 그러면 그걸 그때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끝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화학 반응의 완성을 이용해서 양적 관계, 우리가 양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간 단계로 꼭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아주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진 부분들은 그것들이 양 몇 몰이냐, 그 다음에 분자수 몇 개냐, 그리고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의 양적 관계를 파악하려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물질의 양을 말하는 몰비, 분자수비,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 기체 반응일 경우에는 부피비와 일치를 하게 됩니다. 개수비는 몰비, 분자수비, 부피비. 부피비는 꼭 챙겨야 될 것이 항상 기체 반응이냐 아니냐는 챙겨야 돼요. 자, 그리고 이 4개가 똑같다. 하지만 질량비, 반응 질량비는 이 개수비와는 어떻다? 서로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밑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메테인 기체 1몰의 연소 반응. 메테인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1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화학 반응이 쓰면은 이렇게 되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CH4 메테인,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산소 기체와 만나는 것이고, 자, 메테인 속에 있는 탄소가 산소 기체와 만나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가 산소와 만나서 H2O, 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탄소 1개, 이산화탄소에 1개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메테인에 수소 4개, 물에 2개니까 여기에 2배를 해주면 4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산소는 이쪽에 반응물 쪽에 2개, 그리고 생성물 쪽에 2개, 1개 곱하기 2, 2개, 총 4개. 이렇게 2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을 때 우리는 1, 2, 1, 2라는 우리가 개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개수비는 1대 2대 1대 2가 되겠습니다. 1, 2, 1, 2. 자, 그런데 뭐 필요에 따라 알려주겠지만 지금은 적어놨는데 물이 상태가 뭐라고 되어 있죠? 기체가 아니죠. 액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좀 유심히 잘 봐주도록 하고. 자, 그럼 물질의 종류는 메테인이고 공기 중에 산소 기체와 만나게 되고 뭐를 만들죠?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물을 만들게 됩니다. 개수비는 이렇게 구했던 2, 1이 아니죠. 1, 2, 1, 2 이렇게 됐죠. 1, 2, 1, 2. 반응 몰비는 개수비와 몰비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같다 그랬죠. 그래서 1, 2, 그죠? P니까 1, 2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물질의 상태는 항상 부피와 연관 지을 때 살펴봐야 될 자료인데 기체, 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자, 부피비는 1몰이 0도씨 1기압이라면 지금 상황이 0도씨 1기압이라면 22.4리터.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요? 22.4리터 곱하기 2배, 즉 44.8리터가 되겠죠. 자, 여기는 1이니까 역시 22.4리터 됩니다. 자, 여기는 2니까 저기에 B금을 적어놨지만 왜 쳐놨겠어요? 그렇죠. 액체이기 때문에 이 기체의 부피가 44.8리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라는 것은 항상 이 조건, 그죠?
기체의 부피죠. 기체의 부피. 여기는 액체니까 적용할 수가 없죠. 부피비는 당연히 개수비와 일치하기 때문에 2, 1 됩니다. 자, 질량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1몰의 질량은 메테인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6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산소는 32, 2 곱하기 16에서 32가 되는데 여기 몇 개가 있죠? 개수비가 2개니까 총 64가 나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1몰 있죠? 분자량 44에다가 g을 붙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2 더하기 16이니까 18. 근데 앞에 개수가 2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8은 3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물 메테인의 질량은 16, 산소기체의 질량은 64, 그리고 이산화탄소 질량은 44, 그리고 발생된 물의 총 질량은 36. 자, 그래서 비를 따지면 약분하면 이게 32, 이게 22, 그 다음에 여기가 18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질량비는 개수비 1, 2, 1, 2하고는 맞지 않은 8, 32, 22, 18이 되겠네요. 그죠? 더 약분할 수가 있죠? 해볼까? 여기는 4, 16, 11,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뭘 알 수가 있냐면 질량비가 개수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건 알고 알아냈고 우리가 요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반응 전 총 질량 몇 g이죠? 16 더하기 64는 80g. 반응 후 생성물의 총 질량 44 더하기 36씩 역시 80.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되돌아가면 매우 중요한 건데 화학 반응을 완성했을 때 나오는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 분자수비, 기체일 경우에 한해 부피비는 되지만 질량비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3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3개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 물질의 양, 몰수, 분자수, 질량, 기체, 부피 등의 양적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문제를 풀기 전에 보면 항상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몰수예요. 몰수. 요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주어지면 몰수로 바꾸고 입자수라든지 부피, 그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체의 부피를 구하면 바로 질량, 바로 입자수보다는 항상 몰수를 구하고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데 몰이라고 되어 있죠? 몰수를 구하고 다른 걸로 역시 바꿔주면 됩니다. 입자수가 있다면 역시 몰을 구하고 질량 또는 기체의 부피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수 또는 뭐 기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자수가 되겠죠. 분자수가 주어지면 바로 질량, 바로 기체의 부피 뭐 많이 하면 되겠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게 주어진 것이 몇 몰인지 역시 질량으로 주어졌을 때도 바로 분자수, 바로 기체의 부피 보다는 몇 몰에 해당되는지 기체의 부피 0도씨 1기압에서 주어졌을 때 기체의 부피가 주어졌다면 역시 이 기체의 부피가 몇 몰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고 다른 걸로 환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수, 입자수 혹은 질량 혹은 부피, 분자수, 그 다음에 질량, 부피가 나오면 항상 뭐로 바꾸자? 물질의 양, 몰수로 바꾸자. 이게 핵심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예제 8번 교과서 43페이지에 있는 건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리튬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탄산 리튬과 물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화학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산화 리튬이 뭐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게 되면 탄산 리튬, 그죠? 그 다음에 물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뭔지는 주어졌고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리튬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2를 적습니다. 그럼 수소가 2개가 되죠. 수소 2개, 산소, 물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이거 맞추는 바람에 리튬도 2
두 개 있는 거 맞췄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헤아려 보면 3개, 1개가 4개. 그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 이서주는 바람에 산소가 2개니까 여기도 몇 개 있습니다. 2개 있으면 되죠. 이산화탄소 안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앞에 개수는 뭐 생략한 거지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가 2대 1대 1대 1이라는 개수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 1.2kg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양적 관계를 묻는 거죠. 자, 1.2kg이라는 그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뭐로 바꾸자? 몰로 바꾸자. 이게 첫 번째 할 거라 그랬죠. 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이 7 원자량, 산소 16 더하기 수소 얼마죠? 1입니다. 얼마가 됩니까? 24가 되죠. 즉 24에다가 g을 붙인 24g이 얼마 된다? 1몰의 질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얼마입니까? 1.2kg, 즉 1200g이 되는 거죠. 자, 얼마가 된다? 24g일 때 1몰인데 1200g이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그렇죠. 계산해보면 압니다. 그지? 50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얘를 얼마가 있다? 50몰이 있다면 이산화탄소는 몇 몰을 흡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 개수비가 2대 1이고 이거는 몰수비와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례식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25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구했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답을 해주면 됩니다. 뭐로 바꾸자? 질량으로 바꾸자.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16 곱하기 2, 즉 44가 됩니다. 즉 44에다가 g을 붙이면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몇 몰이 25몰을 흡수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44g이 1몰의 질량 몇 몰? 25몰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냐면 1100g 또는 뭐 1.1k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시 일기압에서 이 기체의 부피는 얼마냐? 영도시 일기압에서 자,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이제 기체로 만들어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했을 텐데 이 기체,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부피는 영도시 일기압에서 1몰일 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2.4L. 자, 그러면 22.4L라는 것은 1몰의 질량이죠. 그죠? 1몰의 질량인데 몇 몰이 있다? 25몰의 이산화탄소였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560L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질량이 주어졌을 때 개수비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찾아내고 얼마죠? 25몰. 그런 다음에 원하는 질문값인 질량으로 바꿔주는 환산 작업. 그 다음에 영도시 일기압에서 부피는 뭐냐면 또 마찬가지죠. 개수비를 통해서 흡수해야 될 이산화탄소 부피는 25몰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로 환산한다? 부피로 환산한다. 1몰의 부피는 22.4L라는 것을 이용하면 560L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역시 문제입니다만은 금속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든다. 우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개수를 찾아야 되겠죠. 금속 나트륨 Na 플러스 물과 반응하여 H2O 반응하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aOH.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으니까 최소 3개 이상, 그죠? 여기는 수소가 물에 밖에 없죠. 2개.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기에 2배를 하게 되면 4개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2개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트륨 앞에도 2를 쓰게 되면 아마 다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2대 2대 1대 2라는 개수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나트륨을 사용했는데 나트륨이 얼마를 사용했냐면 11.5g이다. 자, 나트륨의 원자량은 얼마죠? 23이죠. 자, 23g이 나트륨 1몰의 질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5g이라는 건 딱 나오죠. 몇 몰? 0.5몰이 되겠네요. 그죠? 즉, 나트륨 얼마? 0.5몰. 를 모두 뭐와 반응시켰을 때? 물과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 부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0.5몰이 다 소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기체와의 관계를 묻는데 개수가 2대 1이죠. 자, 그렇다면 0.5몰이면 얼마가 발생하겠다? 그렇죠. 반인 0.25몰, 즉 4분의 1몰의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냈어요. 4분의 1몰의 수소기체라는 걸 찾아냈는데 이걸 원하는 값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질문에서 원하는 것은 몇 리터, 즉 부피를 말하는 거죠. 영도시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수소기체가 얼마를 만들어졌죠? 4분의 1인 0.25몰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부피는 22.4리터. 이게 1몰의 부피였죠. 근데 4분의 1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5.6리터가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발생된 수소기체 부피는 5.6리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제 10번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버스에 이용되는 연료는 경유에서 압축 연료 천연가스로 바뀌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건 그냥 부연 설명인 거고, 실제 이제 이거죠. 영도시 1기압에서 압축 천연가스 CNG의 주성분 기체인 그렇죠. 메테인 기체 24g이 완전 연소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테인이 연소된 화학 반응식을 쓰자라는 얘기죠. 메테인은 CH4가 될 거고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소비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개수 맞추는 연습을 했을 때도 나왔던 건데 수소가 4개니까 여기에 2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탄소 1개 맞고 산소 2개, 산소 4개가 되기 때문에 2를 써주면 됩니다. 즉 개수비는 1대 2대 1대 2의 개수비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메테인을 얼마나 사용했냐면 24g입니다. 자, 메테인의 분자량은 얼마냐면 12-1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16이고 이 16의 질량 단위인 g을 붙이면 바로 뭐의 질량이 된다? 메테인 1몰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16g이 아니라 몇 g? 24g이죠. 즉 몇 몰? 1.5몰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여기가 메테인이 1.5몰을 사용했다. 그러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즉 연소된 메테인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관계인데 개수비를 따져보면 몇 대 몇이죠? 그렇죠. 1대 1이죠. 그러니까 몰수비는 개수비 그대로 일치하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도 몇 몰이 생성된다? 1.5몰이 생성된다라는 걸 찾아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뭐를 구하라? 부피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영도시 1기압에서 우리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 22.4리터가 1몰이 차지하는 부피고, 근데 몇 몰이라고?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1.5몰이라고, 그죠? 자, 부피는 당연히 33.6리터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 11번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 4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질소기체 그리고 수소기체를 반응시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려고 한다. 두 기체가 그림과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반응시킬 때 반응이 끝난 후의 모습을 빈칸에 그려놓아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갱이 숫자가 이제 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화학식부터 적어야 되겠죠. 여기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뭐를 만든다고? 암모니아 기체를 만든다고. 자, 그랬을 때 질소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2. 그러면 수소가 6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3. 1대 3대 2가 되네요. 자, 지금은 이제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알갱이 숫자죠. 질소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우리는 5개. 그냥 5몰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준비된 게 수소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즉 9몰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반응할 때 반응 개수비는 몇 대 몇이냐면 1대 3대 2로 반응하죠. 한 개에 3개 반응해서 2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부족한 상황이냐면, 그렇죠. 이게 질소가 다 소비되려면 3배, 15몰이 있어야 되는데 9몰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반응할 때 1대 3대 2로 반응하니까 9몰 반응할 때는 수소가 9몰이죠. 질소가 다 사라지지 않고 1대 3이죠. 그러니까 몇 몰? 그렇죠. 3몰이 반응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는 1대 3대 2죠. 그러면 3대 9대 6몰이 되는 거죠. 반응비가 바로 개수비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라진 거는 다 사라질 거고 얘가 2몰, 얘가 얼마? 6몰이 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생긴 암모니아가 총 몇 개? 6개. 그 다음에 질소는 그대로 남았죠? 이렇게 질소는 몇 개 남았어? 2개, 2몰이니까 그대로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란 요게 몇 개 있고 2개 있고 그 다음에 없었지만 새로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몇 개 있는 6개 있는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응할 때의 개수비가, 즉 반응 몰수비가 뭐하고 똑같고, 그렇죠. 부피비도 되고 입자수비도 되고, 하지만 질량비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적용해서 각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질소 1개와 수소 3개가 만나서 암모니아 2개를 만든다. 즉 반응비가 1대 3대 2죠. 개수비도 1대 3대 2고 입자수비도 1대 3대 2.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자수비라는 것들을 바로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었던 거죠. 그게 이제 몰수비가 되는 거고 반응 개수비가 되는 거고 부피, 기체일 경우 부피비도 되는 거고. 하지만 뭐는 되지 않는다? 질량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